무기력한 일상과 우울증은 그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깨어나는 몸신 2개월 프로젝트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과 함께 몸신혁명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용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보다 더 중요한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었죠. 주위에서는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더 많이 알려진 날이지만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국이어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습니다. 빼빼로데이도 좋지만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활기를 돋아주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되새기며 가래떡을 선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날이지만 앞으로 꼭 되새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인트로였습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기본전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팬티를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와 간단 상식, 음경 꺾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팬티를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한번 입은 팬티를 뒤집어 다시 입는 등 세탁 전 팬티를 2번 이상 입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속옷은 매일 빨아 입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5%가 세탁 전 2번 이상 같은 속옷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의류 브랜드의 설문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이 속옷을 2번 이상 입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면 건강상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일회용 팬티가 등장한 것도 팬티는 매일 갈아입어야 할 속옷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듯 속옷 갈아입기 역시 당연히 매일 해야 할 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정의인 줍세페 아라곤 의학 박사는 미국 남성지 베스트 라이프를 통해 팬티를 빨지 않고 다시 입는 것은 땀, 먼지, 박테리아를 피부 가까이 끌어 모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속옷이 닿는 부위는 매우 민감한 피부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티셔츠나 바지는 며칠간 입을 수도 있지만 땀이 많이 나고 습기가 차는 부위에 닿는 속옷은 겉옷보다 쉽게 오염된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목욕하고 위생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팬티는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킴 의학 박사는 위생에 자신하는 사람도 팬티 안에 박테리아, 죽은 세포, 소변, 점액 등이 묻는다는 점에서 이틀 이상 연속으로 같은 팬티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 행동이 습관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요로 감염증. 지난해 응용환경미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옷에 달라붙은 박테리아는 세탁을 한 뒤에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탁하지 않은 속옷에는 더욱 방대한 양의 박테리아가 거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박테리아가 요로를 타고 들어가면 방광 내에서 그 수가 증가하면서 요로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렴을 일으키는 잔균은 습한 속에서 그 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축축한 습기로 인해 진균이 더욱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역시도 칸디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칸디다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진과 뾰루지, 속옷이 닿는 부위는 약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입니다. 땀이나 분비물들이 해당 부위의 모공을 계속적으로 막으면 발진이나 뾰루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은 열발진, 즉 땀띠인데요. 이는 2주 정도 지속되며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속옷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채취, 생식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비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물이 속옷에 묻은 상태로 장기간 피부와 접촉하면 이상한 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2015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직물에 분비물이 묻어 누적되면 이처럼 오염된 직물에 닿는 피부 부위가 가렵게 됩니다. 이는 접촉 피부염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분비물이 많이 누적될수록 마찰이 심할수록 더욱 심해지므로 속옷은 부드러운 직물로 된 것을 입고 제때 교체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 상식, 음경 꺾기. 음경 꺾기라고 불렀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테크닉은 음경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움직임의 각도가 상하로 180도에 가깝도록 하는 것인데요. 음경의 상하 움직임이 커질수록 질에는 큰 자극을 줍니다.
이 테크닉은 특히 후배 위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남성은 후배 위로 여성의 뒤에서 질 속에서 삽입한 상태로 음경에 힘을 뺍니다. 음경에 힘을 주면 귀두가 위를 보며 일어서게 되므로 발기한 상태에서 힘을 뺍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질 속에 삽입한 상태에서 음경 뿌리 부분을 내밀듯이 하면 질 속에서 귀두가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수직으로 올렸다 내렸다가 반복합니다. 일단 귀두가 아래쪽을 향해서 세워진다면 음경 뿌리를 한 번 쳐들어 본 뒤 익숙해지면 여기에 전후진 운동을 가미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경이 질 안에서 각도를 크게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가위를 벌리듯이 상하로 90도 이상 180도 가까이 음경이 움직이는 각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음경 꺾기 테크닉을 구사하면 질의 깊은 심연을 구석구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좁은 질 입구 쪽에서는 음경이 180도에 가깝게 수직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 안쪽 넓은 지역에서는 다릅니다. 질 안쪽의 구조는 다른데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이 테크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질 안쪽에서 음경을 상하로 꺾어 움직일 때 자극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크닉이 후배 위에서 가능해지면 가위 채위나 남성 상위 등에서도 실행해 봅니다. 연습을 통해 이 방식을 알게 되면 모든 자세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팁은 애무 전희 후 삽입에 들어간 이후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방을 애무해주는 것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유방과 젖꼭지를 애무받는 것만으로 따로 클리토리스와 질의 자극 없이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여성들이 이 부위에 얼마나 자극을 느끼는지 입증해줍니다. 이는 명확한 사실인데 질로 가는 신경이 젖꼭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꼭지를 애무해주면 즉각적인 반응이 아래 질에 나타납니다. 젖꼭지에서 짜릿함을 느낄 때 동시에 질에서 꿈틀꿈틀대게 됩니다. 질이 수축되면서 음경으로 전해져오는 그 짜릿한 감각은 얼마든지 자극하면 할수록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자극할수록 질 입구가 좁혀지는 결과가 됩니다. 질이 꿈틀대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싶다면 음경을 질 속에서 정지시킨 채로 움직이지 말고 여성의 유방을 자극하며 음경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남성이 삽입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유방을 자극한다면 움직임 때문에 음경이 질의 수축을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멈춘 상태에서 질이 수축되어 꿈틀거리는 느낌을 알 것을 권합니다. 차츰 이 감각을 익혀서 속달되면 향후에는 삽입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유방을 애무하면서 동시에 밑에 음경을 조여오는 질의 수축 이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 모두 더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섹스정보통 초수를 위한 혀놀림 요약. 남자들은 커넬링구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리토리스가 여자의 쾌락원이라는 상식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곳만 집중적으로 과격하게 괴롭히다가 결국엔 발길질을 당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오랄 서비스는 좋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냄새나고 귀찮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삽입으로만 진격하는 매너 없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전이 단계에서부터 여자에게 가장 확실한 쾌락을 선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커넬링구스가 단연 으뜸입니다. 특히 피곤한 상태여서 여자가 졸을 경우에는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이 여자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커넬링구스에는 특히 혀의 적절한 활용이 관건입니다. 단번에 여자들이 당신의 혀에 중독되도록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 천천히 약부터 올려주자. 여자의 다리를 좌우로 엽니다. 아직 클리토리스는 숨어 있을 것이고 여자의 아랫입술만 약간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혀를 타익으로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여자의 아랫입술로부터 클리토리스까지 천천히 애무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애무 후 그곳이 적당히 젖었다 싶을 때 손가락으로 조금 더 벌립니다. 소음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소음순에서 대음순으로, 대음순에서 클리토리스로 천천히 애무합니다. 여자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다 싶을 때 대음순을 입안에 넣고 힘주어 애무해줍니다. 그때 입속의 혀를 이용해 소음순을 계속 간지럽힙니다. 단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오를 때까지 충분히 약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2단계 혀의 다재다능을 믿어라. 혀의 근육이 인체의 모든 근육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길이는 짧지만 섬세한 제어가 가능하고 타액이라는 천연 윤활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경도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혀는 페니스보다 훨씬 진화된 섹스 도구입니다.
여자의 그곳을 손을 이용해 충분히 벌린 상태에서 이제 혀를 천천히 질 속으로 밀어 넣어 봅니다.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처음에는 혀를 뾰족하고 단단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면 딱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진 1토를 반복해 봅니다. 이때 코로 뜨거운 숨을 규칙적으로 뿜어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자가 그 움직임에 슬슬 적응하는 듯 싶으면 이번에는 혀를 질 속에 넣은 채로 질 안쪽을 샅샅이 애무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혀를 곧바로 빼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쾌락을 선사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셋째, 3단계 화끈한 마무리.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커넬링곳으로 오르가즘을 달성하면 삽입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도 여자들은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선 클리토리스를 부드럽게 애무하다 입 전체로 강하고 짧게 흡입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두세 번에 한 번씩은 약간 오랫동안 흡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 안에서 혀를 눌려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줍니다. 여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주 천천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충분히 젖지 않았다면 손가락에 타액을 충분히 바르면 한결 쉽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강도와 속도의 조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입 애무로 시작해서 여성이 달아오르면 본격적으로 삽입을 진행하는데 이때에는 점차 빠르고 강하게 피스톤 운동을 합니다. 주의사항. 첫째, 여자의 사타구니는 어둡고 복잡해서 손가락 한번 잘못 눌리면 여자가 당신을 냅다 걷어차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커넬링코스를 할 때는 어느 부위도 절대로 깨물지 말아야 합니다. 질에 흥분해서 여자의 섬세한 부위를 깨문다면 걷어차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얼굴에 묻은 애액을 닦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민망해하는 순간 오르가즘은 순식간에 바다를 건넙니다. 애액이 젖어 번들거리는 남자의 얼굴은 여자의 일반적인 섹스 판타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애액이 남자의 얼굴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다는 상상처럼 여자를 흥분시키는 건 없습니다. 통통 섹스보통 2 조임의 테크닉 1편. 꽉꽉 물어주고 쫙쫙 조이는 테크닉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며 그것을 잘 아는 여성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임의 테크닉 이번 첫 시간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련. 발차기 펀치 연습도 안 해놓고 실전 경기에 투입되면 막싸움밖에 안 되는 법이죠. 조임의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질근육 운동에 대한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성 혼자서 평상시에 질근육을 자유자재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숙달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피드. 광속 초스피드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여성이 아무리 꽉 조이고 있어도 그 느낌을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성기의 조임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피스톤 운동은 되도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느낌이 오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손가락 하나를 다른 손으로 꽉 쥐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움직일 때와 빨리 움직일 때 당연히 다릅니다. 타이밍. 언제 조이고 언제 풀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취향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파트너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키포인트는 질 근육을 조일 때 배나 기타 신체의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숙련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질 근육만을 이용하여 마치 성기를 질 속으로 빨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조여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호흡은 조일 때 내쉬고 풀 때 들이쉬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조일 때 내쉬는 편이 다른 곳에 힘이 덜 들어가 조임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섹스는 독주가 아닌 합주입니다. 남녀의 조화와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피스톤 운동의 템포를 늦추고 남성의 피스톤 운동 리듬을 맞춰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슬로우 섹스를 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널뛰기를 할 때처럼 함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맞들리고 나면 그동안 왜 이 좋은 걸 모르고 그렇게 빨리만 움직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기는 조이는 느낌을 제대로 받아서 좋고 여성은 조이는 만큼 질 속의 마찰이 커져서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력 보충과 시간 연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멋진 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팬티를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섹스 정보통에서는 조임의 테크닉 1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트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